안녕하세요.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강의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경매 입찰은 한번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은 뭐 해당 사항이 없지만 공부만 몇 번 했고 앞으로 해보려고 그런다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매 당일날, 그러니까 입찰하는 날 법원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떤 식으로 내가 행동을 해야 하나? 어디로 가서 뭘 어떻게? 뭐 접수 받아서 인터넷에서 많이 보긴 했는데 어떡하나 라는 고민들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처음 경매하고 그럴 때는 입찰일날 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며칠 전에 시간 내서 일부러 갔었어요. 일부러 가서 주차 환경은 어떤지, 내일에서 어떤 루트로 해가 어떤 길을 경로로 해가지고 가야지 입찰 법정이 있는지 그것도 미리 확인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경매 컨설팅을 시작하고 나서는 부산, 울산, 경남만 해도 법원이 10군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군데 법원을 다 다녀봤어요. 다녀서 내가 어떻게 가서 여기는 어떠하고 여기에 주차하고 어느 건물 어디로 가서 1층에 있는 경우도 있고 2층에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입찰 마감 시간도 다 달라요. 또 예, 그런 것도 다 확인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시고 컨설턴트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하시는 분들, 독립군으로 혼자 하시는 분들은 입찰일 전에 미리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찰서 작성 방법, 그리고 경매 진행 절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법원 경매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전 10시 되면은 이제 안내를, 이제 경매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에 대해서 안내를 방송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집행관님이 일일이 읽어주면서 일일이 멘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안내를 약 10분 정도 진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입찰 서류 배포를 합니다. 입찰 서류를 배포하고 그리고는 법원에 따라서 대부분의 법원들은 그 서류를 이제 받아가지고 우리가 받아서 내가 편한 곳에 가서 뭐 조용하게 내 차에 가서 아니면 뭐 1층 커피숍 가서 어디 가서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와서 제출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부산 법원 본원, 거제동 본원 같은 경우에는 들고 가려고 그러면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막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냥 거기서 그 기재대 들어가서 기재하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산법원 본원을 입찰을 가시고 처음 가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같은 데서 그 입찰서, 기일 입찰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거 출력해서 기재해서 가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긴장하면은 도리어 잘못 쓸 수 있거든요. 저 처음에 입찰할 때 한동안은 쓸 때마다 덜덜거렸어요. 막 또 뭐 식은땀 짝짝 나고 혹시나 실수할까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때는 그렇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그렇게 시작은 하는데 뭐 10시까지 가서 대기하고 뭐 출석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감 시간이 이제 뭐 11시 10분, 빠른 곳은 11시 10분, 뭐 11시 20분, 뭐 11시 30분 이래요. 그러니까 그 시간 전에 도착해서 입찰서 써서 그 마감 시간 안에만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데 나름 나는 여유있게 갔다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당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요즘 주차 대란이잖아요. 어딜 가든지 간에. 그리고 또 관공서니까 오부제 하거든요. 오부제 하죠. 그리고는 주차가 너무 어려워서 저 같은 경우에는 10시에 이제 뭐 경매가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마감은 11시 20분, 11시 30분, 11시 10분 이런데도 불구하고 늦어도 9시 반까지는 보통 도착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이렇게 주차할 곳이 굉장히 협소한데 그 인근에 유료 주차장이라도 있으면 돈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유료 주차장마저 찾기 어려운 곳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려갑니다. 여기 사진은 부산 본원 주차장이에요. 부산 본원은 굉장히 넓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좀 대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시간이 이제 없는 경우에는 앞에 다행히 유료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1시간에 한 3,000원 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각 법원별로 제가 고생한 얘기들, 여기는 어떻다, 여기는 어떻다, 막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네, 들어와서 참고하세요. 저희 블로그 들어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경매법원에 주차하고 이제 경매법정으로 가지 않습니까? 경매법정 가면 이렇게 게시판이 있습니다. 어디나 입찰사건 목록 게시판에서 있는데 쭉 리스트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그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진행하기로 예정이 돼 있다가 취하되거나 연기 변경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빨간 걸로 쭉쭉 긋고 쭉쭉 긋고 취하, 변경, 연기, 기각, 어쩌고 저쩌고 특이의 사항이 있으면 또 기재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사건 같은 이제 그 전날까지 무슨 취하 신청, 연기 신청 이런 게 들어온 거는 대법원 사이트 여러분 들어가시면은 문건 내역에 보면 성달 내역에 보면은 그런 내역이 있거든요. 그걸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보면은 분명히 저는 직업이라 늘 확인을 하는데 없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당일 아침에 또 급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꼭 확인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게시판을 확인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건이 연기되거나 취하된지 모르고 그냥 입찰서를 제출하는 분들 계세요. 제출해놓고는 괜히 가슴 콩당콩당 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요, 제가 이렇게 했죠. 입찰서는 인터넷상으로도 내려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 작성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봉투만 법원에서 받는 걸로 사용하시고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3종이에요. 3종. 이거 큰 대봉투, 그리고 입찰 보증금 넣는 작은 흰 봉투, 그리고는 입찰표 이렇거든요. 여기 봉투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제 그냥 받아서 하면 되는데 요거 있지 않습니까? 기일 입찰표는 인터넷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기 다운로드 받으셔서 미리 기재해 가지고 가서 법원에서 받는 거 말고 원래 기재해 온 걸 그냥 안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네,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너무 긴장된다 이러면은 미리 해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입찰서 이제 작성 방법 보겠습니다. 기일 입찰표인데, 옛날엔 기간 입찰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졌어요. 자, 기일 입찰표 보겠습니다. 기일 입찰표 보면 써야 되는 게 뭐죠? 사건 번호 써야 됩니다. 입찰 기일, 이거는 깜빡하고 안 써도 되고요. 그죠? 쓰면 좋고, 그죠? 몇 타경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 물건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물건 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번호 다음에 가로 열고 1번, 2번, 3번, 4번 있는 그 번호를 말하는데 그 번호 꼭 쓰셔야 됩니다. 이 해당 사건에도 보면은 요 해당 물건이 하나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다 1번인데요. 이 1번을 보통 생략을 하고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창원법원 같은 경우에는 꼭 1번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요.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 어떤 경우는 100 몇십 번까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 물건 번호를 꼭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입찰자, 이름, 그저 쓰시고, 그리고 도장 찍습니다. 본인이 입찰을 갔을 경우에는 꼭 인감 도장 아니어도 되고요. 일반 막도장도 되고, 깜빡하고 도장 안 가져갔다? 집에 안 가셔도 돼요. 그냥 지장 찍으셔도 됩니다. 손가락 꾹. 그러고요. 그 다음 전화번호 쓰시고, 주민등록번호 쓰시고, 그리고는 주소 쓰시고, 그러면 되죠? 본인 입찰의 경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냐면 입찰 보증금을 기재합니다. 입찰 보증금. 요 단위를 쫙 써놨잖아요. 1000만, 100만, 10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쫙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찰가를 씁니다. 입찰가. 여기도 억, 1000만, 100만, 10만 이렇게 돼 있죠. 그 밑에 아라비아 숫자 맞춰 쓰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한 자리도 앞당겨 써가지고 예를 들면 1억 쓸 걸 10억 쓰고, 최근에도 있었어요. 어떤 사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곧 보여드릴게요. 찾아서. 그렇게 된 거 실수예요. 법원에서는 안 돌려줘요. 보증금.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증의 제공 방법에 보면은 현금 자기합수표 한 곳에 체킹하시고요. 그 다음 밑에도 역시 이름 쓰시고, 역시 도장 찍으시고,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봉투 갑니다. 봉투, 대봉투. 대봉투에 이렇게 보면은 앞부분에 보면은 여기에 이름 씁니다. 도장 찍고요. 이름 쓰고 도장 찍고. 그리고는 그걸 뒤집어요. 이제 봉투를 뒤집으면 여기에
이 봉투 접히는 부분에 사건 번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 번호 쓰시고 물건 번호 있으면 물건 번호 쓰시고 그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원래 인 이렇게 막 되어 있는데 일일이 거기는 도장 안 찍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작은 그 입찰 보증금 봉투에 보시면 여기도 보면은 위에 사건 번호 쓰시고 물건 번호 있으면 물건 번호 쓰시고 이름 쓰고 역시 도장 찍고 입찰 가시면은 본인이 가면 도장을 네 군데 쓴다고 보시면 돼요. 봉투에 뭐죠? 대봉투 앞부분 그리고 보증금 봉투 앞부분 이렇게 도장 하나씩 찍고 입찰 기일표에 보면 위에 그죠? 본인 성명 다음에 찍고 요 밑에다가 찍고 도장을 네 번 찍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걸 쓰다가 뭐 주민번호 쓰다가 내가 잘못 썼다. 주소 쓰다가 잘못 썼다. 시간 마감 시간은 다 돼가는데 어떡하지? 수정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큰일 났네.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 경우에도 두 줄 끊고요. 잘못 썼으면은 두 줄 쫙 끊고요. 잘못 쓴 부분 그리고 내 도장이 있죠. 정정인으로 찍으시고 밑에 다시 쓰십시오. 괜찮아요. 단 손을 보면 안 되는 부분은 이 입찰가 부분이에요. 입찰가 부분은 절대로 손을 보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뭐 1억, 2천, 뭐 300,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3자가 좀 희미해.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겹쳐서 또릿하게 쓴다고 이렇게 해도 무효 처리됩니다. 절대로 손 보시 마시고 입찰가 부분만은 절대로 손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유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감 시간 안에 하는데 그 시간 안에는 시간이란 것은 법정에 있잖아요. 시계가 있어요. 그 시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대봉투 노란 봉투 있죠. 그 안에 입찰서 소봉투 그죠? 흰 봉투 말이죠. 요거 말입니다. 그죠? 예, 이걸 넣고 그런데 이걸 넣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봉투 안에 입찰 보증금 준비해 간 수표 있잖아요. 입찰 보증금 수표를 안 넣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진짜로 계세요. 예, 그렇게 해서 무효 처리되기도 합니다. 이 봉투 흰 봉투 안에 수표 꼭 넣으세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는 넣고 접어서 윗부분에 이렇게 스테플러 있잖아요. 호치키스 찍는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거 찍어서 요런 거는 도장 안 찍어도 된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분증하고 같이 앞에 집행관실 직원들 앞에 앉아 있거든요. 남들 하는 거 보고 거기 가서 이렇게 제출합니다. 이렇게 제출하면은 법원에서는 요 윗부분 있죠. 요 윗부분 요 윗부분을 요거를 잘라줘요. 요 윗부분을 잘라줘요. 이걸 수치증이라고 합니다. 이걸 접수 받으면서 도장 꽝 자기들 직인 찍으면서 요걸 잘라주는데 요걸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호명할 때 들고 나가면 돼요. 호명할 때 신분증하고 도장하고 들고 나가서 1등에도 저거하고 신분증 도장 제출하고요. 떨어져도 저걸 갖다 제출해서 입찰 보증금 되돌려 받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수치증 분실하지 마시고요. 꼭 들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입찰 마감을 하면은 그래서 법원마다 다르다고 그랬죠. 11시 10분, 20분, 30분 다 다른데 마감 후에 직원들이 입찰함의 봉투들을 다 이제 꺼내서 사건 번호별로 입찰가 순서대로 다 정리를 합니다. 그 정리하는 시간은 정해진 게 아니라 뭐 15분이 걸릴 수도 있고 20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30분이 걸릴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제 정리가 다 끝나면 바로 발표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발표할 때 부를 때 1등 했는데 내가 어디 가서 없어요. 어디 내가 듣기로는 20분 정도 걸린대더라. 30분 정도 걸린다. 아, 시간 많네. 어디 좀 갔다 와야지. 그 사이에 발표하면서 호명인데 내가 없으면은 뭐죠? 무효 처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마감 전에는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마감하고요. 그리고는 법정 내에서 대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왔다 갔다 돌아다니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르잖아요. 그래서 1등 하면 어떻게 해요? 아까 수치증하고 신분증 도장 이걸 갖다가 이렇게 앞에 주면은 잠시 앉아 기다리세요 하거든요. 앉을 데 없으면 서 있어야 되고 앞에. 그럼 사람들 뒤에서 막 쳐다봐요. 부러움의 눈길을, 그죠? 기분 좋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나중에 입찰 보증금 영수증이라고 해서 A4지에 돼 있는 영수증 이제 보증금, 입찰 보증금 얼마 보관한다라는 사건 번호 적혀 있고 이름 적힌 거 줍니다. 그거 받고 이제 돌아서 나올 때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떨어지면은 뭐죠? 수치증 주면은 그냥 아까 하얀 봉투 있지 않습니까? 입찰 보증금 봉투 줍니다. 뭐 돌려받고 집에 가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가 있으면 떨어진 사람이야 다른 사건이 이제 검색해야 되는 거고, 이제 낙찰 받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낙찰 받은 사람은 2주 후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매각 허가 결정 확정해가지고 잔금 기한 정해서 주소지로 등기로 발송합니다. 등기 발송이기 때문에 집에 없으면 법원에서 오는 등기는 아파트 경비실 이런 데서 대리해서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우체국으로 받으러 가든지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뭐 저기 경매계로 와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제가 그러면 입찰일 날 어떤 식으로 움직여진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뭐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 나름대로 상세히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